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 SBA 용자 최강, 뱅크아시아나가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수요일 아침을 여는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날씨 전해드립니다. 7월 13일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87도, 섭씨 영상 30도, 밤 최저 기온 65도, 섭씨 영상 18도입니다. 오늘 하루 어제보다 한풀 꺾였지만 무더운 날씨 계속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대체로 맑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조정무 보도본부장의 지역 뉴스 브리핑이 계속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수요일 뉴욕 일원에서 발행된 한국어 신문에 실린 주요 로컬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는 오늘 일면 중간탑으로 8월 영주권 무너 진전 상황 전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들의 경우 2달 새에 11개월이 빨라졌다는 제목인데요. 국무부가 어제 발표한 8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 이민 2순위 A 비자 발급 우선 일자가 2008년 7월 22일로 이달에 비해 4개월 앞당겨졌습니다. 7월 문호에서 7개월 진전된 것을 포함하면 2달 사이에 1년 가까이 빨라진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년 이상 진전됐던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공도 추가로 5개월 이상 앞당겨졌지만 다른 항목에서는 정체를 보이거나 또는 소폭 진전돼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뉴저지 잉글우드에서 화재가 난 기사입니다. 한인업소 2곳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어제 새벽 잉글우드의 한 쇼핑몰에서 발생한 화재입니다. 오전 3시 30분쯤 테라플라이 로드와 베넷 로드가 만나는 그 상가가, 조그만 상가가 있는데요. 거기에 그 한인 뷰티 서프라이 업소인 뷰티 서프라이에서 시작돼 순식간에 주변 업소들로 화재가 번졌다고 합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은 이 점포 내부가 전소됐고 바로 옆에 있는 귀금속 업소 B&M 주얼러도 수십만 달러 상당의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화재 원인은 일단 누전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하고 있는데 방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될 시에 벌점이 3점으로 오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어제 핸즈프리 장치 없이 전자기기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벌점을 현행 2점에서 3점으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의회 입법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주지사의 행정규정 변경을 통해서 곧바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은 물론이고 인터넷 검색이나 이메일 송수신과 게임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은 참 답답한 뉴스입니다. 미주 총련 얘기인데요. 당선 무효가 됐던 김재권 씨가 또 취임식을 한다고 하니까 한 지붕 두 가족이 되는 것 같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지난 6월 말 임시총회에서 회장 당선이 무효됐던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김재권 씨가 이번 주말인 16일 LA에서 취임식을 강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지난 1일 시카고에서 회장 취임식을 했던 유진철 씨와 김 씨가 각각 별도의 회장으로 활동하는 그런 사태가 빚어지게 됐습니다. 김재권 씨는 선거 뒤에 상대였던 유진철 씨에게 15만 달러를 건넸던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위로금조로 총련에서 함께 일하자고 건넨 것인데 유 후보가 그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뒤에 많은 질책을 받았다. 아시다시피 미주 총련은 지난 6월 말 임시총회에서 김재권 씨의 당선을 무효화했고 유 씨를 새 회장으로 선출한 그런 상황에 있죠. 결국은 두 단체로 분리되거나 아니면 미국 법정으로 가는 그런 순서를 밟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한국일보입니다. 한국일보 일면 탑은 여름방학을 맞아서 KCS 코로나 경로회관 가정급식 배달 봉사자로 일하고 있는 두
청년들의 이 얘기를 싣고 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뉴욕 한인 봉사센터의 그 가정급식 배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데니엘 정 고등학교 12학년이군요. 이재원 리치필드 고교 12학년 두 학생의 경우인데 KCS와 한국일보가 공동 주최하는 2010 청소년 학예 지원봉사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두 청년들이 무엇인가를 받을 때보다 나눌 때 또는 줄 때 오히려 기쁨이 배가 된다는 것을 이번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깨달았다. 기회가 된다면 졸업 후에도 계속해서 봉사를 하고 싶다. 봉사하고 있는 사진도 함께 곁들였습니다. 다음 소식은 어제 오바마 대통령이 메디케어 수혜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올리겠다고 했던 내용인데요. 제안했던 내용이죠. 적자 감축을 위해서 현행 65세를 75세로 상향 조정하고 또 소셜 시큐리티 연금 인상을 억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오는 2036년까지 점진적으로 2년을 늦추고 소셜 시큐리티 연금 인상폭을 현행보다 줄이는 그런 방안을 공화당에 제안한 내용입니다. 이 같은 제안은 공화당의 세금 인상 불가는 물론이고 같은 민주당 진영으로부터도 강한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는 기사입니다. 다음 소식은 미주 지역의 우수 인재를 영입하려는 한국 정부기관들의 유치 활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석박사를 위주로 했습니다만 이제는 학사학위자도 영입한다고 합니다. 한국국토연구원과 또는 국방과학연구소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이런 한국의 정부기관들이 영입하고 있는 미국의 미주 지역의 인재들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뉴욕 총영사관 웹사이트 USA newyork.moffat.go.kr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창업 투자 이민의 탄력이 붙었다는 소식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적극 지지를 표명했고 초당적으로 추진하면은 연내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인데요. 1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외국인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이 새로운 창업 투자 이민 제도 도입에 탄력이 붙었다. 상하원에 상정돼서 논의 중인데 오바마 대통령도 지지 입장을 밝혔다. 13일 이민연구센터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이민개혁에 관한 질문을 받고 창업투자 이민제도 신설 추진을 적극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미국에서 벤처업체 설립 등 최소 10만 달러를 투자하고 직계가족을 제외한 미국인 5명 이상을 정규 고용하는 외국인에게 우선 2년 기한의 체류 비자를 발급한 뒤에도 계속 또 유지하게 되면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지역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뉴저지 한인사회 주요 취재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지역에 이어 해켄색도 타운 내 신호 위반 차량 감시 카메라 설치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가 해켄색 경찰서를 방문해 자세한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인 팰리세이드 파크에 이어 해켄색 지역에도 타운 내 신호 위반 차량 감시 카메라 설치를 추진 중에 있어 한인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As I said, this is in its infancy at the moment, and we hope to get the process going shortly, and hopefully by springtime we expect to have 2 or 3 installed in various intersections in the city. And what this will do is obviously provide a safer environment for our pedestrians and our drivers. 토마스 파딜다 해켄색 경찰서장은 이번 해켄색 신호 위반 차량 감시 카메라 설치 작업이 운전자 및 보행자 안전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It's for protection. I feel a lot of elderly people and women who are pregnant and people who are infirm can't even cross the street because people have no manners. They won't stop for them. They won't slow down and let these people go. You know, so maybe that will help them to be more courteous. Well, I guess it's okay, good, because a lot of people speed over here, and if that way of capturing them, I guess then it's a way of
minimizing because people get recorded and they don't want to be, I guess, put in the spotlight, and so they will stop. 현재까지 신호위반 차량 감시 카메라는 펠파크 비롯해 뉴욕, 저지시티, 불타운십, 글루체스터 타운십 등에 설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호위반 차량 감시 카메라가 설치될 경우 주법에 따라 최고 $85의 벌금이 부과되며 벌점은 없습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한국의 제41기 사법연수원생 46명이 11일 뉴욕 한인회를 방문해 뉴욕 법조인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래 한국 법조계를 짊어질 사법연수원생들이 뉴욕에 왔습니다. 한국의 사법연수원생 국제형사법학회 41기 연수생 46명과 이정수 교수, 총 47명은 11일 뉴욕 한인회관을 방문해 현지 한인 법조인들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동포 사회를 더욱 이해하고 또 우리 동포 사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나중에 이분들이 판검사로 일을 하면서 우리 동포 사회에 많은 힘을 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법 법률 시장의 개방에 발맞춰 재외 동포들이 받고 있는 법률 서비스 실태 파악과 미국 법조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인 판사, 검사 등 법조인들과의 소통을 위해 미국 법률의 심장부인 뉴욕을 찾았습니다. 한국 법조인들이 뉴욕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에서 일하고 계신 걸 보고 상당히 한국이 옛날과 다르게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비 법조인들의 엄숙한 이미지보다는 싱그럽고 풋풋한 젊음이 넘쳐난 46명의 사법연수원생들은 앞으로 재외동포들을 위해 보다 나은 법률 서비스와 국제적 정계 진출 등 세계적으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대도시 공항과 철도역 주변 지역이 범죄 발생 위험이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USA Today는 12일 범죄 발생 위험 예측 회사인 캡 인덱스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미국 내 29개 대도시 공항 주변 지역의 범죄 발생 위험이 전국 평균에 비해 4배 이상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미 전역의 최다 인구 밀집 대도시에 있는 29개 공항 중 28개 공항 주변 지역, 그리고 26개 대도시의 중앙 철도역 주변의 범죄 발생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죄 발생 비율이 높은 공항은 필라델피아, 캘리포니아의 온타리오, 오리건주의 포틀랜드, 휴스턴 부시, 인터컨티넨탈 공항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치안이 안 좋은 철도역은 휴스턴,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포틀랜드, 필라델피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소 탱크 박지성이 뉴저지에 옵니다. 11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따르면 박지성은 오는 27일 오후 9시 뉴저지 해리슨 소재 레드불 아레나에서 열리는 미 프로축구 올스타 팀과의 친선 경기에 출전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미국 투어 일정의 하나로 치루어지는 이번 경기의 출전 명단에는 웨인 루니, 마이클 오웬, 디미타르 베르바도프, 라이언 긱스, 안데르손, 나니, 마이클 캐릭 등 기라성 같은 주전 선수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13일 보스턴의 질레트 스테디움에서 열리는 뉴잉글랜드 레볼루션전을 시작으로 20일 시애틀 사운더스, 23일 시카고 파이어스와의 친선전 등 이달 말까지 미국에서 프리시즌을 보내게 됩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11일 택시 리무진 위원회 면허 신청 비용을 $60에서 $80로 인상하는 등 7개 요금 인상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또 공립학교 학생들의 낙제, 전학, 퇴학 자료를 시의회에 정기 보고토록 하며 견인 차량에 대한 벌금도 기존 $250에서 $2,000에서 $500에서 $3,000로 인상하고 차량 견인 비용도 $125의 보관료를 더한 금액으로 인상하는 내용 등의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오사마 빈 라덴의 죽음 이후 알카에다는 9.11 테러와 같은 대규모 공격보다는 소규모 테러를 여러 번 가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마이클 헤이든 전 미 중앙정보국 국장이 내다봤습니다. 조지 부시 행정부 당시 CIA 국장을 역임한 헤이든 전 국장은 11일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알카에다는 공격 횟수를 늘리되 쉬운 목표물을 대상으로 덜 치명적인 테러를 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며 빈 라덴 사망이 변화의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빈 라덴은 알카에다의 상징적 목표물에 사상자가 많이 나오는 공격을 하라는 지령을 내렸으며 빈 라덴의 파키스탄 은신처에서 또다시 대규모 테러를 벌이려 했다는 증거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지속적인 하락 강세를 유지하면서 1,050원대 돌파를 눈앞에 두었던 원달러 환율이 유로존의 재정 위기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1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9원 30전이 오른 1,067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10일 개장가는 1,065원이었습니다. 이에 앞서 1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 환율은 박재원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시장 개입 가능성을 내비친 영향으로 전 거래일보다 80전이 오른 1,057원 80전에 거래를 마쳤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현재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뉴욕과 뉴저지 구간입니다. 조지 워싱턴 브릿지 25분에서 30분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빠져나가는 차량은 로어 레벨, 어퍼 레벨 모두 소통 원활합니다. 다음은 링컨 터널입니다. 링컨 터널 15분에서 20분 지연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홀랜드 터널입니다. 홀랜드 터널 20분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브루클린과 맨하탄 구간입니다. 브루클린 배터리 터널 소통 원활합니다. 브루클린 브릿지 나가는 차량 소통 원활하지만 들어오는 차량 약간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퀸즈와 맨하탄 구간입니다. 퀸즈 미드타운 터널 톨게이트 구간 소통 원활합니다. 트라이브로 브릿지 현재 소통 원활합니다.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 키세나 블러버드 점점 차량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와이스톤 브릿지 소통 원활합니다. 오늘도 출근길 안전운행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이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청소년 오케스트라를 대표하는 뉴욕 로리엇 오케스트라가 2011년 후반기 오디션을 했습니다. 뉴욕 로리엇 오케스트라는 2006년에 창단돼 현재 40여 명의 단원들이 매년 3회의 정기 연주회를 통해 활발한 연주 활동을 하고 있으며 연주회를 통한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대통령 봉사상과 시의원 봉사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오디션 악기구는 현악 부문과 목관 부문 그리고 피아노입니다. 오디션 문의는 347-879-2618입니다. 한나라 뉴욕위원회가 7월 19일 오후 6시 30분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출범식을 갖습니다. 이날 초청 인사로는 한나라당 재외국민위 조진영 위원장이 함께 참석합니다. 한나라 뉴욕위원회는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해 대한민국 선진화 및 통일을 염원하는 재외동포들이 이를 위해 노력하는 한나라당의 정책을 지지하고자 자발적으로 구성한 정책 후원단체입니다. 참가비는 없으며 뜻을 같이 하는 동포 여러분들의 자발적 참여를 환영합니다. 면허교육의 명문 버겐학교에서 부동산과 보험 과정을 모집합니다. 부동산 에이전트와 브로커반은 7월 11일 개강이며 선착순 마감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2시간 동안 한 달 강의로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생명건강보험과 주택자동차 보험반도 매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문의는 201-313-9800입니다. 예산부 문화센터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그림의 기초부터 작품 전시까지 도와드리며 수채화반, 아크릴반, 수상화반, 4분자반 등 다양한 클래스와 8주 코스로 일주일에 한 번씩의 만남으로 한 작품씩 끝내실 수 있습니다. 자신있게 작품에 도전할 기회를 만들어드리며 스스로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갖게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201-838-7883 예사모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뉴욕 한인회가 지역 한인회 및 영사관을 초청해 상호 협력 강화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한창현 회장은 7월 7일 오후 7시 강서회관에서 이현택 뉴저지 한인회장과 안태성 커네티컷 한인회장, 준하경 부총영사와 김응중 동포 담당 영사 등 총 13명의 주요 임원을 초청해 지역 한인회간 화합과 결속 강화를 논의했습니다. 한국전통예술협회가 미국의 최대 내셔널 포크 페스티벌 중 하나인 몬타나 포크 페스티벌에 참가해 흥겨운 풍물놀이로 공연을 시작해 민속무용과 관현악 합주, 설장구 놀이로 많은 타민족 관객들의 환호와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7월 8일부터 7월 11일까지 계속된 이번 민속축제는 5만 명의 관객이 참석했습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더 리더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감성 인터뷰인 더 리더의 진행자인 저자가 출연자 20인의 성공 스토리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리더 20인이 실행한 경영 철학과 인생 철학은 수입된 리더십과는 다른 한국적 토양에서 자라나 우리 몸에 맞는 리더십의 중요한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토종 리더십으로 정상에 오른 리더들의 생생한 현장 경험과 도전기와 성공기, 비전과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 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건강 365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토마스 한 원장님께서 한방 성형 침술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날씨가 좋아지고 외출을 많이 하면서 외모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나이를 먹는 것도 억울한데 거울만 보면 변한 내 모습 정말 속상하시죠? 한방 성형으로 자연 미인이 되십시오. 누구나 부담 없는 비용으로 부위를 선택하여 시술받을 수 있습니다. 늘어나가는 주름살도 세월의 흔적도 병이고 아픔입니다. 피부 노화, 피부병, 여드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10년은 젊어지는 확실한 한방성형 침술로 부작용 없이 젊음과 아름다움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률 정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재원 변호사님께서 버스표 구매 전 확인 사항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As you all know, recently there's been some very unfortunate bus accidents involving our Korean community. It's very important that before you book a ticket with these type of privately owned bus companies, that you make sure that they have the proper insurance to cover your medical bills. Make sure that you yourself have insurance to cover if anything catastrophic should happen to you. It's extremely, extremely important that you also find out if they are following all the safety regulations and that the drivers have been checked for their driving history. We are hoping that there are no longer any of these such accidents. And if you do the right homework before you book one of these tickets, you will be protecting yourself. 이상으로 7월 13일 아침을 여는 뉴스를 마칩니다.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